15%를 주주환원 재고 정책에 쓰겠다. 이 회사는 PR이 4배 수준인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좋았던 거는 최근에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. 분기별 수주 잔고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계 화두입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당선이 됐죠. 네. 그래서 이 핵심 정책이 바로 부동산, 주택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. 이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약간 좀 건설사라든지 건자재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최근에 뭐 이 건설이나 건자재 관련 업체 중에서 뭐 탐방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눈여겨보는 그런 기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일단 시총 상위 종목 하나랑 제가 직접 기업 탐방 다녀와서 보고서 쓴 종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 좋은 사고도 올해 연초에 있다 붕괴 보니까 사고. 네,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외하고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DL-ENC를 일단은 가장 좋게 보고 있고, 물론 저희가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뭐 그 회사를 다녀온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주주환원 이제 재고 정책이 가장 중요하죠. 자사주 사는 거 뭐 의미 없다. 사주면 좋긴 한데 그걸 소각을 해야지 진정한 주주를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DL-ENC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3년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15%를 주주환원 재고 정책에 쓰겠다. 네, 10%는 현금 배당, 5%는 뭐 자사주 매입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의 PER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배에서 7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PER이 4배 수준인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좋았던 거는 최근에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큰 건설사에서 무상 증자를 몇 년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DL-ENC가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수치 이런 뭔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DL-ENC를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주주환원 지배주주 순이익이 15% 이게 사실 이 15%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PR이 거의 4배인데 근데 4배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벌어들인 그 이익이 한 4배 거래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%라고 하니까 규모가 좀 큰 편이긴 하네요. 이것도 감안한다면. 그리고 이게 또 상대적인 것 같아요. 이게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있는데 뭐 만약에 어디는 안 하는데 여기만 해요. 그러면은 이 회사는 뭐 다른 거는 뭐 시총이 어떻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진짜 주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구나라는 컨셉 자체가 또 요즘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믿을 수 있는 약간 또 하나의 포인트,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대형사 중에서 물론 다른 회사들도 뭐 더 이제 뭐 수주 이런 시공 순위나 더 높은 회사들이 많지만 일단은 저는 DL-ENC가 주주들을 위해서 가장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삼성물산도 포함이 되고요. 뭐 약간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DL-ENC가 좀 강점인 부분이 있을까요? 혹시? 일단은 뭐 이게 예전에 대림이었죠. 대림산업, 뭐 대림건설에서 DL-ENC하고 뭐 DL건설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이편한 세상이라던가 좀 그런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배, 다른 데들은 6배, 7배인데 이게 또 이제 그런 관점이 있죠. 저평가면은 저평가된 데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모든 주식을 따지고 보면은 뭐 어떻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종목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적으로 이게 뭐 대림이라는 게 또 건설 업계에서 결코 뭐 낮은 순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뭐 해외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한 논리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과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, 대형 건설사들도 물론 많은 것들을 하고 실적 자체도 잘 나오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요새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전마진이 이제 확보가 돼 있다라는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평가 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긴 있겠으나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니 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본다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
건자재 업체 중에서 뭐 괜찮은 거 있나요? 요즘에 또 오늘일 거예요.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증권사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츠라는 회사에 좀 탐방을 하츠요? 네.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집에 이런 그 이제 환기구 보니까 거기 하츠 써 있더라고요.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건자재 최근에 또 리모델링이랑 건자재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세를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한 그렇죠. 2, 3일 전쯤에. 그게 이제 막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 푼다 맞아요.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. 뉴스도 나오고. 근데 뭐 사실 여기도 논리가 이제 어떤 논리들이 시장에 있냐면 그 제일 뒷단에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다 지어지고 나서 다 지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품목이다. 그래서 뒷단에 있다. 그렇죠. 그런데 뭐 그게 뭐가 지금의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최근에 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만큼 또 억눌려 있었던 낙폭 과대의 개념으로도 접근을 한 게 아닐까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긴 했는데 여기 연간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은 이제 역대 최대 분양 물량 시기가 풀렸던 게 이제 2015년도, 16년도였는데 그게 이제 이후로 지난해이긴 합니다. 지난해에 40만 호 근처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네. 일단 이 기대감이 있었고 보통 대선 전에는 이런 건설 관련주들이 원래는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안 움직였어요. 오히려 끝나고 움직이는 경우가 나왔었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뭐 올해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환경은 좀 우호적이다. 그러면 이 하치의 분기별 수주 잔고 추이를 보면은 이거는 3분기까지만 트래킹을 한 건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분기당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레인지 후드라던가 이제 빌트인 기기를 전문으로 많이 하죠. 일반형 레인지 후드도 있고 이게 보니까 고급형부터 이제 비싼 거부터 저렴한 것까지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시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저는 이 회사를 가서 환기청정기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. 환기청정기요? 네.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어떤 거냐면은 내부의 필터로 실내 공기를 필터링을 해서 공기를 다시 돌게 하는 게 공기청정기. 근데 환기청정기는 이제 외부 공기를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고 오염된 내부 공기를 밖으로 보낸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요즘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가 이제 제대로 계속해서 등원을 하게 되면은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있겠죠. 건강에 대한 포인트가 생기잖아요.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실제로 한 2, 3년 전에 학교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설치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학교에 이런 하체 환기청정기가 설치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. 라는 점을 보면은 충분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네, 그래서 이게 2019년 초 학교에 설치되면서 전체 매출의 10%까지 차지를 했었고, 지금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상업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에서도 이거를 이제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근데 이거는 물론 좀 지금 시기에 모멘텀하고 좀 동떨어지긴 했지만 이 회사가 또 이런 것도 한다라는 컨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당시에 보고서를 낼 때 어떻게 이제 실적 추정을 했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뒷단에 있잖아요. 그럼 실적이 나중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2022년도와 23년도에 EPS를 합산을 해서 가중평균을 이제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때 당시가 주가가 한 8,9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10,000원을 일단은 넘어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 테마 또 저평가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2021년이랑 2022년 EPS를 평균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? 22, 23. 22, 23? 네네.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좀 잘 흘러가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분양 물량이 뭐 2023년, 2024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인테리어 쪽이 좀 뒷단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이제 항상 투자를 하시면은 감안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. 이를테면은 뒷단에 있다 하더라도
그렇다면 주가가 그렇게 매출액이 잘 발생하는 뒷단에서 함께 오르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오를 수 있다,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. 보통 그 전에 오르죠. 네,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작년 12월 말쯤에 이거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때랑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바뀐 게 크게 없어요.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때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런 모멘텀들이 생기다 보니까 반응을 한 거여서 사실 이거를 뭐 약간 일종의 뭔가 실적주라고 가치주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회사의 주가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동력은 결국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. 근데 그거는 뭐 모든 뭐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네. 좀 그런 컨셉으로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형 건설사가 저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안 올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나중에 매출 반영될 수도 있다 라는 컨셉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제 행동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사실 그 뭐 건설사가 더 많이 오른다라고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. 2014년, 2015년 그때 이제 건자재 완전 빅사이클 왔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때 제 기억에 나는 게 뭐 삼목 에스폼이라든지 네네. 그런 주식이 10배 올랐어요. 건자재주인데,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뭐 이게 뭐 10배 오른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닌데, 그렇죠. 네. 이게 뭐 건설사는 많이 오르고 건자재주는 덜 오른다.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같은 비슷한 컨셉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호황일 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그랬었죠. 하이로코리아나 맞아요. 뭐 태광이라던가 성강밴드 이런 회사들이 그때 정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. 그 진짜 옛날에 14, 5년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이게 웃긴 게 그때는 사실 가구나 뭐 시멘트나 기타 건자재나 너나 할 것 없이 약간 동시에 오른 그런 분위기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기초, 뭐 시멘트라든지 그다음에 골조 이쪽이 좀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이라든지 약간 마감재 쪽 이쪽은 움직이는데 네.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뭐 그런 움직임은 안 나오더라고요. 좀 다르더라고요. 지난번이. 약간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그래서 대선 전에 올랐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일자리 정책주와 부동산 정책주는 너나 할 것 없이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결국 주요 공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. 사안들인데 네.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. 몇 달 전에도.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그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오르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그 대선 테마 1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다. 사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, 이번에. 그만큼 시장의 이런 변화가 좀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으니 이번에 이랬다. 근데 이번에 이랬으니 다음에도 이럴 거다. 이거는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사실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건 확실하잖아요. 네네.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잘 찾아보면 좀 시장이 기회를 준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아무튼 간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